자, 인수분해는 결국은 이제 뭐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전에 인수분해를 보통 배우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의 인수들이 곱으로 나타나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뭐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딱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는 뭘 해야 될지를 너네가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유형 정리가 좀 잘 돼 있으셔야 되고, 인수분해가 복잡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를 좀 거쳐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뭔가 그냥 정석적으로 딱딱딱 깔끔하게 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자, 첫 번째는 일단 딱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공통인수가 있는가야. 공통인수가 있으면 걔네들 먼저 묻고 시작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공통인수가 모든 항에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몇 개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시도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 써서 가는 거. 이제 공식을 쓴다라는 게 뭐 이런 얘기지. 만약에 a 세제곱에 3a 제곱 b에 3ab 제곱에 b 세제곱이야 라고 하면, 얘 딱 봤을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이 잘 외워져 있어야 되니까 딱 보자마자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 그치? 그 다음 뭐 또는 우리 아까 했던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다라고 치면, 그럼 얘는 우리 아까 2분의 1에 빼기였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완전제곱식이었잖아. 얘가 지금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로 완전제곱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가지고 바로바로 보자마자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 그럼 뭐 하자? 치환하자가 되지. 치환은 선택이야. 이거를 치환을 꼭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치환하는 게 보기가 편하다 보니 그러니 치환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x 4제곱에 3x제곱에 플러스 2가 있어요 라고 하면, x제곱이라는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얘가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라는 2차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치환을 해서 푸는 애들 중에서도 3차 항과 1차 항이 없어요. 4차, 2차만 있고, 얘네를 내가 치환해 봤더니 2차식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차식이 숨어 있다 보니까 복 2차식이라고 하지. 복 2차식은 중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서 알고는 계시되, 자, 지금 얘는 치환을 했어. 뭐 치환 안 해도 상관없죠.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어도 돼. 얘 딱 보자마자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을 거거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치면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완전제곱식 만드는 걸 염두에는 두시는데, 완전제곱식 2랑 플러스 합차까지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운데 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x 4제곱에 여기가 뒤에가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2x제곱이 있거나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되는 앤지는 뭘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합차를 최종적으로 써야 될 거라서, 봐봐. 순서가 이래.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은 가운데 걸 조정해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랬더니 내가 식을 얘로 완전제곱식 되게 갖다 놨더니 뒤에 뭐가 있어야지만 원래 식으로 돌아갈 거냐면 3x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얘는 뒤에 뭐가 있어야지만 플러스 x제곱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면 나가리네. 아니, 나가리는 올바른 말이 아니고
자, 어찌됐거나 일단 끝까지 합시다. 얘 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정상적이라면 뭐 얘가 되기는 해요. 합차가 써지는 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 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 하나는 뭐 이렇게 3x제곱이야. 부호 바꾸면 되니까 좀 이따 조정할게.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위에 거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죠. 왜? 완전 제곱식도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합차까지 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놨는다면,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x제곱 되니까 얘가 합차가 다시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나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나랑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보기차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시고 안 되면 뭐 하자?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차 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요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거지만 3개 이상의 문자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항이 주어진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딱 봐도 하기 싫을 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기가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거 하나를 정하는데 차수가 다 똑같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차수가 낮은 게 없으니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통은 A를 많이 쓸 텐데 A의 뭐 제곱, A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묶어주시고 남은 애들로 다시 인수분해. 자, 근데 이게 가끔 조금 이제 더럽게 낸 시험 문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보면은 차수가 여전히 여러 개일 거고 항도 되게 많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차수 낮은 거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하고 공통인수 뽑아내고 그리고 풀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서 끝날 텐데 얘가 안 되면 차수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번 이상 더 해야 되는 문제도 있더라. 이 재수 없을 때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계시고 당황하지는 말란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여기가 써있지는 않을 텐데 개수가 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개수 대칭인 경우에 만약에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삼 4 마삼 1이면 얘 개수 대칭이니까 x제곱으로 묶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묶어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나 옆에다 그냥 쓸게.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3x 4 x제곱분의 3 x제곱분의 1 그리고 얘랑 붙여주고요. 얘랑 붙여주고요. 헤헤이. 그리고 남은 거 써주시고. 그랬더니 우리 아까 했지. 이걸 t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라고 놓을 수 있더라? t제곱 빼기 2로 놓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요 식이 치환을 해버리면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t제곱 플러스 빼기 2에다가 빼기 3t에다가 더하기 4가 되고요. x제곱. 그럼 여기서 보통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예요.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t-1에 t-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t가 누구였냐면 얘였거든. 그래서 정리 한번 다시 하시면 이렇게 되죠. 앞에 x제곱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하나를 얘한테 줘버리고 여기 있는 x 남은 거 하나를 얘한테 줘버려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개수가 대칭일 때
개수가 대칭일 때 x제곱으로 보통 묶어주시면은 역수의 합골이 나타날 거야. 그거 가지고 치환해서 풀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것도 이제 뭐 센이나 뭐 유형서에 보면은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우리 인수정리라는 거를 썼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별 얘기는 아니었고 인수정리는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어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야 0이 될까를 찾아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주로 쓰던 게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을 나누고 걔네들의 약수를 찾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니네가 이게 풀다 보면 보통은 1이나 마이너스 1, 2, 마이, 3, 마3 안으로 끝나기는 하거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이러면 재수없게 3분의 1 집어넣어야 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분의 2 같은 거 집어넣어야 0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립제법 쓰는 거는 이제 아까도 했으니까 차수 낮은 걸로 쭉 해가, 차수 낮은 게 아니라 0 되는 거 가지고 쭉 써주시고 식 완성해 주시면 된다. 자, 이거는 뭐 쉬우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상황들은 이렇다.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내시고 각각 상황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뒤에 넘어가시면 11페이지에 원위의 점이 보일 때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여기에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 중에 도형 나오는 문제가 제법 있거든요. 원 나오는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피 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알 테니까 그거는 둘째 치고, 우리가 이거 원 보이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거든. 자, 부채꼴이 하나가 있다라고 칠게. 부채꼴도 어찌됐건 원을 등분한 거니까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위에 점이 하나가 있어. 문제에서 준 점이야. 그럼 여기에 점 하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무조건 중심이랑 원위의 점을 연결시키고 싶어야 돼. 이렇게. 이걸 연결을 하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얘가 반지름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에서 밑에다가 수선의 발 떨구시면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나 봤더니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역시 써먹을 수 있겠지. 해서 딴 건 바라지도 않아. 딴 건, 이게 워낙 케이스나 뭐 상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딴 건 바라지 않고 원 위에 점이 보이면 제발 중심이랑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을 찾으셔야 돼요. 중심이랑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찾는 것만 연습해도 많은 문제들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반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원 위에 점이 하나 있다. 그럼 중심이랑 연결해서 오케이, 베스트지. 이것도 좋아요. 근데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름을 빗변으로 삼각형이 수직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직각삼각형 찾는 게 제일 키가 될 때가 많을 거라서 이거는 제가 이거 역시 써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